계속해서 투자 인사이트를 넓혀보는 시간입니다. 전략에 대한 고민 오늘은요.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와, 지금 연휴 이후에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5,677선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 대단해요. 지금 저력을 보면 오늘 삼성전자도 19만 전자를 확인했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외국인의 비중이 너무 적어졌다. 3월에는 본격적인 외국인의 수급이 뒷받침되는 반도체 랠리가 또 한 번 이어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팽배한데 이 의견에 대해서 좀 동의하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아마도 이제 AI 지금 투자의 최대 수혜는 아마 나라를 찍으라면 우리나라일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결국 AI 투자 그 밸류 체인 안에서도 메모리 분야의 수혜가 확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다행스러운 거는 연휴를 이번에 잘 보낸 것 같습니다. 미국이 변동성이 커졌다가 안정화된 이후에 우리나라가 개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아마도 연휴 동안 이제 손이 다 근질근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 확실히 연초 이후에 미국의 흐름을 보더라도 AI군 결국 기술주 안의 투자 안에서도 상당히 차별화된 세분화된 투자 전략이 필요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주가 흐름에서 나타난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술주 하면은 M7을 우리가 늘 생각해 왔었습니다. 근데 M7은 연초 위에 보시면 작년에도 뭐 썩 좋지 않았지만 지금 마이너스 7%대의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M7 안에서도 대장주는 사실은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 마찬가지로 누가 농담삼아 행비디아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이너스 2%대로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지수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추종하는 ETF는 거의 14% 올라가는데 그 안에서도 마이크론이 거의 37% 올라가면서 확실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AI 투자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그것 때문에 M7에 대한 걱정은 상당히 커졌지만 그 수혜를 받는 것은 집중적으로 메모리 업체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 연초의 주가 흐름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 자체가 국내에서도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못 산 마이크론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와서 결국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AI 수요 폭증에 따른 최대 수혜국은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외국인도 결국엔 또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또 코스피 시장에서 특징적이었던 부분이 오늘 증권 업종에서 지금 상한가 갔던 종목이 4종목, 또 신고가 종목은 뭐 속출을 했습니다. 대표님께서 1월 말부터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 통과에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늘 해주셨는데 지난주부터 증권, 은행 업종의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이 흐름 단기간 동안 계속 될까요? 아니면 2월까지만 조금 국한이 될까요? 1차적으로는 말씀 주셨던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상당히 지속되는 그러한 투자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또 그 안에서 증권주와 은행은 또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의 요구불 예금 자체가 지금 증권업으로 지금 다 이전되고 있다라는 것이 또 시장에서의 좀 확인되는 수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일단 증권업 랠리를 지금 촉발시키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과거에 이런 장기 강세장에서 증권주는 소위 굳이 레버리지 투자 안 해도 증권업 업종만 투자를 해도 충분히 시장 지수를 초과 상회하는 수익률을 과거에 거둬왔습니다. 근데 이제 대충 과거에 이런 경험에 우리가 좀 미리 아셔야 될 것은 증권업은 항상 지수의 고점보다 선행해서 먼저 고점을 도달했다라는 거, 요거 좀 명심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장기 강세장은 우리가 99년도, 그다음에 2007년도, 2021년도 세 번의 장기 강세장을 찍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99년도에는 보시면은 코스피 고점보다 증권업 고점이 약 8개월 먼저 선행해서 나타났었고요. 2007년도에는 약 4개월,
그리고 지금 2021년에는 2개월 만에 고점을 증권업이 먼저 찍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코스피 고점을 논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증권업 자체의 고점 또는 너무 단기간에 이미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이제 소위 차익 실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욕구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좀 과거의 경험상으로 놓고 봐도 소위 증권업은 지수의 흐름에서 계단식 랠리를 선행해서 미리미리 보여줬던 것을 확인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코스피를 좀 더 긴 호흡으로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증권업의 랠리는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고 그것을 충분히 향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반도체에 이어서 증권 업종의 상승 랠리도 당분간 이어질 수 있겠다. 증시 고점을 논하기 이르니 증권주의 고점도 논하기 이르다라는 논리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런가 하면 코스닥의 폭발력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장중에 5% 넘게 급등을 하면서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을 했고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제 다량의 패시브 자금 성격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지금 많이 올랐던 코스피와 키 맞추기식 반등이 좀 제대로 나와줬던 하루였거든요. 상승의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 정책 활성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코스피에서 충분히 그 상승을 향유하지 못하신 우리 투자자분들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코스닥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수익률 사냥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특히 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코스피와 코스닥은 3년의 사이클을 가지고 2년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못했다가 마지막 3년 차에는 코스닥이 꼭 그것을 메꾸는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그런 경험이 지난 10여 년간 계속 반복이 돼 왔습니다. 올해가 정확히 그 3년 차거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박스를 해놓은 것이 3년 차에 해당하는 해에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얼마나 더 많이 올랐냐,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냐를 표시한 건데 지난 2년간 확실하게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못했었거든요. 올해는 확실히 코스닥이 과거의 사이클이 유지된다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 투자자들이 그러한 그 패턴 투자의 그러한 하나의 그 방식으로 지금 코스닥에 대한 패시브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고민이 되는 것이 오늘 하나증권에서 코스피 상단 밴드를 7,900포인트까지 높여 잡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 코스닥이 정부 정책과 유동성의 힘으로 5% 가까운 슈팅이 나왔단 말이죠. 코스피에서 한껏 수익률을 즐기지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좀 애매해지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의 코스피를 그래도 중심으로 잡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코스닥에서 못 누렸던 수익률에 한을 푸셔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그것은 시점과 비중의 이슈이기 때문에 정확히 누구도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양쪽을 어쨌든 다 가져가시는 게 맞다 말씀드리고 싶고 네. 코스닥을 투자할 때 이럴 땐 특히 좀 많이 오늘같이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특정 종목을 좀 배팅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가 상당히 심해집니다. 근데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가장 큰 이유는 오늘같이 오른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근에 이익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이익의 불투명성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분명 그쪽과 관련된 수급은 좋아지고 있지만 이익의 전망치는 내년, 내후년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명심하시면서 개별 종목보다 코스닥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150 종목에 집중한 지수 투자, 지수 플레이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잘 갈 것이고 우리 모두 다 양시장에 주목하는 것이 맞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0 관련해서 이제 대형주 중심의 투자가 좀 지수 투자가 적당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설 연휴도 마쳤고요. 4분기 실적 시즌도 이제 마무리 국면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 전략은 그동안 이제 실적 베이스에 웃었다면은 지금부터는 어디에 좀 중심을 두고 투자 전략을 모색해 볼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1월 달에 주도 업종이 6개월은 쭉 간다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그 현상이 그대로 맞아요.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증권 뭐 그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조선도 한동안 쉬었다 하지 몰라고 있고 역시 지금 1월 달에
좋은 성과를 기었던 업종들을 주도주를 지속적으로 포트에 유지해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늘 말씀드렸지만 중간중간에 계단식으로 올라오는 정책 수혜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당 분리과세 수혜, 자사주 소각 수혜, 마지막으로는 주가 억누르기 방지법 진행 중인데 이와 관련된 수혜 업종들 결국은 이거들의 공통점은 저 PBR의 일정 부분 배당 수익이나 갖고 있는 보유 자산들이 상당히 우량하다라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늘려가셔서 길목짓기를 한다면은 올 한 해도 상당히 편안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월의 주도 업종을 상반기 내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관련해서 또 반도체 증권주의 랠리가 그럼 상당 부분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